봉황의 한 일권 5장 운명적 만남. 아침 일찍 혜우는 연남생에게서 급한 심부름을 부탁받았다. 혜우나, 미안하지만 시장에 좀 나가줄 수 있겠나? 연남생의 표정은 어제보다 한결 차분해 보였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무엇을 구해오면 될까요? 천마라는 약초가 필요하다. 내가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말이야. 연남생이 작은 종이에 약초의 특징을 적어 건넸다. 국내성 시장의 동쪽 끝에 있는 한약방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오 즈음에 가면 주인이 있을 거야. 정오예요? 좀 이른 시간은 안 될까요? 그 주인은 특이한 사람이라서 정오에만 가게를 열어둔다고 하더라. 혜우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연남생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혜우나, 연남생이 잠시 망설였다. 혹시 시장에서 혹시 특별한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라. 무슨 뜻인지요? 아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다. 혜운이 주막을 떠난 후 연남생은 홀로 방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혜운아. 하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은밀히 전달받은 짧은 서신이 들려 있었다. 정오, 동쪽 한약방 근처.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 국내성의 시장은 생각보다 활기찼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혜우는 시장을 둘러보며 걸었다. 연남생의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달래지는 것 같았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지. 동쪽 한약방을 찾아가는 길, 혜우는 무언가 시선을 느꼈다. 뒤돌아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몇몇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우연일 수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혜우는 동쪽 끝에 한약방을 찾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연남생 장군님 말로는 정오에 문을 연다고 했는데 혜운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도둑이야. 도둑을 잡아라. 혜운이 돌아보니 한 젊은 여인이 비단 주머니를 움켜쥐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로는 험상궂은 남자 둘이 쫓아오고 있었다. 저기 서라. 감히 내 돈을 훔쳐가다니. 여인은 한약방 앞에서 발을 헛디뎠다. 그대로 넘어질 뻔한 순간 혜운이 재빠르게 달려가 그녀를 받쳐주었다. 괜찮으세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혜운의 숨이 멎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복숭아꽃처럼 연분홍빛 볼에 이슬처럼 맑은 눈동자, 그리고 지금 당황해하는 모습조차 그림 같았다. 고맙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아름다웠다. 인연이 내 돈을 훔쳐갔어. 험상궂은 남자가 소리치며 다가왔다. 잠깐. 혜운이 여인을 뒤로 보내며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시오. 설명할 것도 없어. 인연이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돈주머니를 훔쳐간 거라고. 하지만 혜운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다. 그 남자들의 옷차림이나 말투가 일반 상인 같지 않았다. 오히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관아에 신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소? 관아? 이런 사소한 일로 관아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냥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데. 남자가 칼자루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혜우는 확신했다. 이들은 진짜 도둑맞은 사람이 아니라 저 여인을 괴롭히려는 불량배들이었다. 소저, 정말로 그들의 돈을 가져간 것입니까? 여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는 그냥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저 사람들이 돈을 훔쳤다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분명히. 충분합니다. 혜운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이 복면검의 검집에 닿자 미묘한 붉은 기운이 스며 나왔다. 소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으니 이만 물러가시오.
이 자식이 뭘 믿고. 남자가 칼을 뽑으려는 순간 혜운의 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남자의 칼이 두 동강이 나서 땅에 떨어졌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물러가시오. 남자들은 혜운의 무공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급히 사라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이 깊은 절을 했다. 혜운은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혜운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제 이름은 혜운입니다. 실례지만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여인이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마치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같았다. 연하라고 합니다. 연하.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연하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기쁨과 함께 어떤 복잡한 감정이. 혜운 공자께서는 무인이신가 보네요. 아, 네. 무공을 조금 익혔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혜운이 잠시 망설였다. 환인제천문이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연하의 맑은 눈을 보니 숨길 이유가 없을 것 같았다. 백두산 근처에서 왔습니다. 백두산.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었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구경 오세요. 천지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연하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구나. 그런데 연하소저는 여기서 뭘 하고 계셨나요? 저는 약을 사러 왔었어요. 어머님께서 편찮으셔서.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요? 그럼 빨리 약을 구해드려야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연하는 당황했다. 이런 순수한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전 일 때문에 놀라셨을 텐데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혜운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며 연하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좋은 사람을, 내가 이런 사람을 속여야 한다니. 정말 괜찮으세요? 연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분명히 이 한약방이 정오에 문을 연다고 했는데 혹시 저기 있는 한약방은 어떠세요? 연하가 길 건너편에 다른 한약방을 가리켰다. 아, 저기도 한약방이 있네요. 저도 약을 구하러 온 김에 함께 가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건너갈 때 연하는 혜운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보았다. 이 사람의 미소는 왜 이렇게 따뜻할까? 마치 봄 햇살 같아.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떠올렸다. 아니야. 나는 임무를 완수해야 해. 가족들을 위해서. 한약방에서 각자 필요한 약을 구한 후 두 사람은 잠시 시장 근처의 작은 찻집에 앉았다. 연하소저는 이 근처에 사시나요? 아니요. 좀 멀리서 왔어요. 그럼 어디서 머무시고 계신지. 연하가 또 망설였다. 하지만 혜운의 순수한 관심을 보니 거짓말하기가 어려웠다. 작은 주막에서 며칠 머물 예정이에요. 혹시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혜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얼굴이 약간 빨갛게 물들었다. 연하의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속이라고 하다니. 저는 무리한 부탁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연하가 급하게 말했다. 만날 수 있어요.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요. 혜운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연하는 그 밝은 미소를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혜운은 걸음이 가벼웠다. 연남생을 위한 약도 구했고 게다가 이런 아름다운 사람까지 만났으니. 연하,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반면 연하는 홀로 걸으면서 눈물을 참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운 공자.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주막으로 돌아온 혜운을 보며 연남생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약은 잘 구해왔나? 네, 여기 있습니다.
혜운이 약봉지를 건네면서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아, 그게. 혜운이 주저하다가 말했다. 시장에서 한 분을 도와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연남생의 가슴이 찔렸다. 벌써, 벌써 시작된 건가? 그래, 어떤 분인데? 연하라는. 장군님께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겠죠. 혜운이 부끄러워하며 말을 돌렸다. 연남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볼 용기도, 들을 용기도 없었다. 그날 밤, 연남생은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혜운아. 정말, 정말 미안하다. 저 멀리서 다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의 슬픈 운명을 조문하는 것 같은 소리였다. 봉황의 한 일권 6장 달콤한 나날들. 다음 날 정오, 혜운은 연하와의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연하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다. 오늘은 연보라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기다리셨나요?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습니다. 혜운이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반 시즌이나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어제 약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마워요. 연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거짓말 중에서도 이 부분만은 진실이었다. 약은 정말로 아픈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늘은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혜운 공자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해보고 싶어요. 혜운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을 보여드릴까요? 두 사람은 국내성 외곽의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정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고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연하의 감탄은 진심이었다.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본 게 얼마만인지. 저는 이런 곳에서 거문고를 타는 걸 좋아해요. 혜운이 등에 메고 온 거문고를 꺼냈다. 거문고를 치시는군요. 들어보고 싶어요. 혜운은 정자에 앉아 거문고를 조율했다. 그리고 맑고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봄바람이 불어와서 꽃잎이 흩날리네. 그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워라. 연하는 그 선율에 빠져들었다. 혜운의 손끝에서 나오는 음악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끔씩 검은 고줄에서 미묘한 붉은 빛이 번뜩이는 것도 신기했다.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우세요? 제 연주가 그렇게 이상했나요?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자격이 저에게 있을까 해서요. 혜우는 연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격 같은 이야기를 할까? 무슨 말씀이세요? 음악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거예요. 혜운 공자는 정말 순수하세요. 연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연하소저도 뭔가 재주가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별다른 재주가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뭔가 잘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연하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춤을 조금 출 줄 알아요. 정말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연하는 일어서서 정자 앞 평평한 바위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혜운의 검은고, 선율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나비가 꽃밭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아니면 버들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우아한 춤이었다. 연하의 치마자락이 바람에 날리며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다. 혜운은 검은고를 치면서도 연하의 춤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 춤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 천녀가 따로 없네요. 혜운의 진심 어린 찬사에 연하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연하는 그 순수한 찬사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좋은 사람을, 이런 순수한 사람을. 혜운 공자. 네? 만약 누군가가 공자를 속이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운이 당황했다. 속인다고요?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요. 혜운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요. 그 사람이 왜 저를 속이려 하는지부터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하 소저, 왜 우세요? 저는, 저는, 연하는 말하고 싶었다. 자신의 정체를,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그리고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동생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라도. 혜운이 다가와 연하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연하가 뒤로 물러섰다. 죄송해요. 저,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연하 소저. 하지만 연하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다. 혜운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연하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작은 여관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런 좋은 사람을 속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도 길지 않았다. 방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연하 소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다. 연하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다. 중년의 사내가 들어왔다. 당나라에서 온 관리였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요? 연하 소저, 혹시 그 남자에게 정이 든 건 아니겠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빨리 처리하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자가 품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냈다. 이것을 그의 차에 타서 먹이세요. 그러면 하루 정도 깊이 잠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연남생이 할 일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연하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죠? 독은 아닙니다. 그냥 잠을 재우는 약일 뿐이에요. 해롭지 않아요. 정말 해롭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우리도 불필요한 살생은 원하지 않으니까요. 남자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돌아봤다. 참, 연하 소저의 동생들이 요즘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막내는 글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 동생들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물론입니다. 연하 소저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면 말이죠. 남자가 나간 후 연하는 그 작은 봉지를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미안해. 혜운 공자. 정말 미안해. 그날 밤 혜운은 연남생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물론 연하와의 만남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 소저가 갑자기 울면서 뛰어가셨다고? 네. 제가 뭔가 잘못 말한 건지 너무 걱정돼요. 연남생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연하도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혜운아, 혹시 그 소저와 너무 가까워지지는 말거라. 왜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혜운은 연남생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연하 같은 순수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바뀐다는 것일까? 저는 연하 소저를 믿어요. 연남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순수한 친구야.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하지만 동시에 연남생은 알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